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매경 테스트 경제학 제1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국민소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국민소득이 어떻게 순환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GDP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여기 한번 보시면요. 국민경제활동은 어떻게 순환할까?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총생산과 총소득에 초점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먼저 요 국민소득의 순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쪽에 보시면 가게가 있고 저쪽에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는 물건을 사는, 소비하는 주체라고 하고요. 기업은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주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재화나 서비스를요. 생산해서 공급하게 되면은 가게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 가게가 재화나 구입 서비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우리가 지출 측면에서 우리가 GDP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출한 돈이 기업들한테는 판매 수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총 수입이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다시요. 물건이 노란 색깔로 해서 생산물 재화시장, 상품시장에서 우리가 사과나 배, 바나나, 노트북,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택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가게에서는요. 대가로 돈을 줍니다. 이 하얀 색깔이 바로 돈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시장에서는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산물이 거래되면서 그 이면에 화폐가 거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생산요소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요소시장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업이 어떤 임금과 지대, 이윤 같은 거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게가 이제 제공을 하죠. 그럼 기업이 생산요소시장에서 노동자를 채용해서 쓰거나 아니면 자본재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게 돼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물건을 만드는데 노동자만 있으면 물건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게 되고요. 거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것도 있어야 돼. 땅도 있어야 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그랬죠. 그 미시경제학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은 가게가 그 요소 소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노동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경영 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이렇게 노란 색깔 측면에서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가 이동하고요. 하얀 색깔은 바로 그 이면에 화폐가 이동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요. 제가 심플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튜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튜브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튜브가 이렇게 있어요. 튜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튜브가 아주 동그란 튜브는 아니네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튜브 안에서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간다라고 얘기할 때요. 이 흘러가는 물의 양을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측정을 하거나 이쪽에서 측정하거나 이쪽에서 측정하거나 측정할 때 흘러가는 물의 양은 다 어떻게 됩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측정할지라도 그 값이 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한 값이 다 똑같다 해서 삼면 등가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이걸 삼면 등가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튜브에 우리가 이름이 좀 써 있는 거야.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카게 이렇게 이름이 써 있고요. 이런 튜브를 뭐 메고 우리가 끼고 수영하기엔 좀 창피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가게가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물의 양은 똑같다. 이게 삼면 등가의 법칙이에요. 이걸 국민소득 순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국내 총생산, 우리가 흘러가는 물의 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살펴볼 건데요. 이게 바로 삼면등가의 법칙이에요. 생산, 분배, 지출 측면에서 측정한 값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에 볼게요. 자, 이쪽 튜브가 있는데 기업이 물건을 생산해서 우리 소비자한테 이렇게 가게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꼭 요 위치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생산,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야. 생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생산된 거를 이렇게 가게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가게에 제공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 가게는 지출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출을 쭉 하면서 이거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뭔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흘러가는 것을 측정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 지출, 분배 측면에서 나타낸 측정한 국민소득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삼면등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정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서 볼게요. 여러분, 우리 책에는 뒤에 좀 셀프로 한번 볼만한 철강 해가지고 철을 만들고 뭐 해가지고요.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그런 거 흐름이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천천히 나중에 실력이 쌓인 다음 한번 보시고요. 저는 조금 더 심플한 얘기를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밀을 가지고요. 밀가루 가지고 밀을 만들고 그걸로 빵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가치가 창출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밀을 이렇게 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밀에 농사를 지었을 때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할게요. 그냥 5라고 해도 되겠네요. 5라고 합시다. 5억이라 합시다. 5억 합시다. 5억. 단위는 빼고니까 5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밀을요.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었는데 밀가루의 가치가 7 이렇게 됐다 할게요. 7. 얘는 밀가루예요. 밀가루. 자, 그러면 우선 이 7, 밀가루 생산 단계에서 창출한 가치는요. 이 7 전부 다가 아니라 뭔가 인풋에 대한 비용을 투입 요소를 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밀에 대한 점점점 이거를 여기다가 인풋으로 집어넣어서요. 이게 5가 되는 거고요. 얘가 5가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창출한 가치는 여기서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추가적으로 더해진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밸류가 더해진 해서 부가가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밀가루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10억 원의 빵의 가치를 만들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밀가루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빵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7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총 가치가 10억 원을 창출했으니까 이 차이만큼 추가적으로 더해진 게 얼마입니까? 하면 이게 바로 3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각각의 생산 단계에 나와 있는 밀가루, 여기 나와 있는 빵, 이거를요, 다 더한다 합시다.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개를 다 더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빵은 한 번 계산되니까 상관없는데 밀가루는 여기서 한 번 계산되고 밀가루의 가치가 빵 속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빵의 가치에 계산될 때 밀가루는 또 2번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은 어떻게 돼요? 여기 5가 들어갔고 여기 5가 들어갔고 여기 또 5가 들어가 있으니까 밀은 3번 계산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총 가치를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빵 속에는 밀과 밀가루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요. 한 번에 그냥 10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어떠니?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요건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최종 생산물의 어떤 시장 가치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각 생산 단계에서 가치가 더해진 부분만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에서는요. 요거 다 더합니다. 5의 부가가치가 창출됐고요. 그리고 밀가루에서는요. 추가적으로 더해진 게 이게 2잖아요. 요만큼 더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빵에서는요. 여기서 더해졌어요. 이만큼 3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요거랑 똑같은 방식인데 약간 다른 방식인데 똑같은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건요. 부가가치를 다 더해요. 부가가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value adde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다 더하게 되면은 처음에 밀에서의 가치인 5 이해되시죠? 밀가루에서 추가적으로 더해진 가치가 이 숫자 보이세요? 일부러 제가 섀도우 방식을 써서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빵에서의 가치는 3 이렇게 되니까 3 이렇게 돼서 합하면 1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물과 관련된 총 생산 측면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은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빵이라는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아니면 밀도 그렇고 밀가루도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은 그 물건을 만든 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밀이라고 할게요. 밀 생산 과정에서 노동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임금 소득을 얻게 됩니다.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자본에 대한 이자 소득을 당연히 얻게 되고요. 더하기. 그리고 땅을 제공했습니다. 그럼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토지에 대한 대가가 우리가 지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동과 자본, 토지를 잘 버무려 가지고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 또 경영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에 대한 대가가 바로 우리는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머릿속에 암기를 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요. 이게 분배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이걸 다 더하면 이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값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튜브를 그렸잖아. 여기 물건을 생산했어. 그럼 가게가 돈을 지출하는데 생산한 대가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가운데서 우리 가게에서 노동을 제공하거나 자본을 제공하거나 토지를 제공하거나 경영 능력을 제공하게 되면 그 대가로 이면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생산 요소에 대한 요소 소득의 합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배가 됐다 해가지고요. 분배 측면의 국민소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노동, 자본, 토지, 경영 이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면 이걸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이자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자본에 따른 뭐 등등등 생기게 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맞습니다.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소비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수요 그거 측면에서 살펴봐 주세요 했을 때 이 지출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소비 지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개인이 소비하는 거는 말 그대로 소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거 암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기업 측면에서 총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그게 바로 투자고요. 정부도 이제 경제 주체로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심플하게 얘기해서 그런 건데 경제 주체들은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해외 부분과 관련된 게 순수출 이거 있잖아. 이게 바로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생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은 부가가치의 합계라든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분배 측면에서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이게 바로 분배와 관련된 요소소득의 합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이다 하면 여기 나와 있는 CIG, 순수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밑에 나와 있는 CIG, 순수출 이거는 암기 우선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3면 등가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측면에서의 GDP다 이렇게 돼 있고요.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각 생산 단계에서 부가가치의 합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노동, 자본, 토지, 경영에 대한 대가가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이렇게 돼 있어요. 암기하세요. 우선 처음에. 그러니까 이해를 지금 하신 건데 그거를요. 암기를 또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해도가 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산에 따른 대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 근로소득을 벌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잖아. 그래서 이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이다라고 하면 가계가 우선 기준이 되는 소비, 지출, 수요, 기업이 되는 투자, 지출, 수요, 그리고 정부 지출 수요,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GDP가 같다라는 게 삼면 등가의 법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잘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정물가에서 이건 이제 뭐냐면 나중에 국민소득 할 때요. 물가가 고정되지 않은 상황을 또 얘기하긴 할 겁니다. 근데 물가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게 여기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소득을 어떻게 처분하는가? 그걸 보시면은요. 이거 암기하세요. C,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 T, 수입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게 먼저 밑에 나와 있는 창출되는 측면에서 먼저 암기하시면 좋아요.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C, I, G, 수출 이렇게 돼요. 근데 순수출 이렇게 했을 때는 수출 빼기 수입이잖아. 그게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국민소득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소비라든가 저축이라든가 세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수입을 할 때 그 돈을 이제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창출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뭐냐면 CIG 수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균형국민소득이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두 개 같아지는 게 바로 균형국민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은요 우리가 경제 원론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시경제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소비함수 모형을 얘기하고 저축함수, 투자함수 막 이렇게 하면서 조세함수 해가지고요. 왜 요거 두 개 같아질 때가 균형 국민 소득이 되는가 그것까지 우리가 보시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경 테스트에서는요.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국민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총소득, 총지출. 이 총소득이 총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총지출이 총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장에서는 이 총지출을요. 우리가 총수요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비 얘기할 때 지출, 수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더 좋긴 해요. 근데 그냥 요거대로 우선 하셔도 돼요. 소비, 지출, 수요. 그럼 뒤에 다 수요 붙이면 됩니까? 예, 붙여도 돼요. 투자, 지출, 수요. 아셨죠? 정부, 지출, 수요. 그리고 수출, 수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주문이요 이렇게 있는 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물건을 주문이 들어와야지 물건을 생산할 가치가 있게 돼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CIG 수출, 순수출하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아셨죠? 요걸 잘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총공급과 관련된 게 소비 CST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CST 그 다음에 얘는 CIG 이렇게 하시고 순수출하면 수출 마이너스 수입 이렇게 되는 건데 M이 수입인데 전리 넘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수입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균형국민소득은 총소득 CST 얘랑 여기 총지출에 해당하는 CIG 순수출 요게 같은 상황에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국민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균형국민소득이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고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